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엠텍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포스코 그룹 중에 이 포스코 엠텍과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 이 철강 사업을 진행을 하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져 왔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른다, 이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당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한 끝까지 추적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포스코 엠텍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함께 보면서 떻게 이슈로 좀 적용이 됐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슈죠. 홍해 해적에 납포된 선박, 이 포스코 강철 코일 4만 톤이 실려 있다.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강철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포스코 그룹 중 이 강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포스코 엠텍이라던가 뭐 포스코 스틸리온 이쪽으로 호재성으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아시면 되겠고요. 대제목 일단 한 번씩 다 본 다음에 기사들을 좀 자세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철강석 가격. 이 가격이 통당 140달러를 현재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게 6월달 지난해 6월달 이후에 최고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호재로 작용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리튬 투자 확대를 위해서 다음 달 아르헨티나행을 이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따가 잠시 후에 기사 함께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스코홀딩스가 이 반도체용 희귀가스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알아볼 시간 가져볼 거고요. 일단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이 아래 두 개보다는 위에 두 기사 두 개에 대해서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봐도 되는데, 최근까지의 주가 상승이 사실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리튬으로도 엮여서 많이 갔었거든요. 뭐 수산화 리튬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과거 이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포스코 엠텍이 엮여서 올라갔었거든요. 하지만 포스코 엠텍은 이 포스코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2차 전지 사업, 이 리튬 사업과는 연관성이 없다라고도 이 포스코 엠텍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엮이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기존에 주가 상승을 했었던 이 학습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이 철강 쪽으로 보는 게 맞지만 리튬으로 인해서 과거에 주가 상승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튬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도 이 테마성으로 엮이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알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사 4개를 한번 살펴보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차트까지, 기술적인 부분까지 함께 보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사 먼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해 해적에 납포된 선박 포스코 강철 코일 4만 톤 실려라는 기사인데요. 이 홍해 리스크가 결과적으로 철강 가격 인상으로도 번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최근에 이제 홍해에서 피랍됐던 선박에 포스코의 이 터키 고객향 철강 수만 톤이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전쟁 여파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유물로 항로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현재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 아거스 미디어에 따르면 지난 14일 홍해를 지난 아덴만에 진입하기 직전 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불가리아 벌크선 이 MV 루엔호에
선적된 대부분의 물품이 이 포스코 강철 코일 4만 톤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났는데, MV 루에노는 지난 13일 한국을 출발을 해서 터키 겜리캉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포스코는 이 선박을 통해서 현지 파이프 제조업체와 그리고 완성차 업체에 철강을 납품할 계획이었는데, 그 물량을 이제 이 해적한테 뺏긴 거죠. 현재는 현지 당국과 기업, 관계 기업들이 협력해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선박 핀업은 이 예멘의 후티 반군 소행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 후티 반군은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을 무차별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홍해 해상 안보가 악화되자 일부 대형 해운사들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남단 희만봉을 우회하는 항로를 택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뭐 유가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 단기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철강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밑에 계속해서 기사를 좀 읽어보면은, 이번 선박 납포로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 또한 전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철강이겠죠. 일반적으로 홍해 입구인 이 바브엘만 데브 해협을 지나서 이집트,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경로를 활용을 해야지만 이 예멘 반군의 공격이 증가하며 희망봉을 경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프리카 대륙을 한 바퀴 돌아야 해서 이 운송 비용은 물론 이 운송 일정도 한 달가량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가격만 하더라도 톤당 약 25에서 30달러 인상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업계에서 보이고 있는 관측이고요. 한편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은 이에 예멘 반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인 것 같아요. 철강 가격만 하더라도 톤당 25달러에서 30달러가 인상이 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인상이 되게 되면은 철강 업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철강석 가격 톤당 140달러를 넘어 지난해 6월 이후 최고를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 이거는 좀 중국이랑 이제 부동산이랑을 좀 엮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팬데믹 이후에 지난 1년간 기대와 달리 경제 재개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회복과 함께 철강 수요가 많은 이 부동산 부문이 마침내 모멘텀을 얻고 있다라는 낙관론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밑에 좀 더 내려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금리 인하는 이 중국 당국이 지난달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181조 원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고, 이 사실상 부동산 부문의 구제책을 내놓은 이후 나온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라고 하는데,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비축량을 줄여왔던 이 제철소들도 이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데 따른 이 재비축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철강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포스코 엠텍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포스코 엠텍의 현재 주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최근 매도세가 계속 이어져 왔던 이 외국인 물량이 오늘 21만 주 넘게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좀 많이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까지의 낙폭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잖아요. 사실 이 주가 상승을 이루어냈던 것은 리튬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철강으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새로운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끌어올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 상한가를 계속 한호가를 납두고 좀 강력하게 묶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에 이제 약간의 갭상승과 함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들의 물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단기간 차익 실현이 나올지, 그리고 이전 악성 물량들이 과연 내일 갭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이 더욱 나올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철강 관련해서도 계속 호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수혜주 운하의 리스크가 과연 어느 시점에 해소가 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어 아까도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철강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포스코 엠텍의 주가는 좀 더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과거에 제가 이 포스코 엠텍을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24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241선을 사실 이탈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추세적으로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해당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이탈이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선을 오늘 돌파를 해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121선을 지켜주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합니다.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사실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거를 기다리고 있으셨던 분들은 없으셨을 거예요. 이 이슈가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21선을 웬만하면 지켜주면서 이 27,000원 구간, 27,500원, 27,000원 이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어, 자리를 좀 잡아가는 상황이 나와줘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세를 유지를 해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다시 한번 이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수혜주 운하에 따른 실질적으로 강철 가격이 상승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까지 포스코 엠텍을 매수세를 강하게 유입했던 곳이 키움증권이네요.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5일 동안 91만 주가 이제 들어왔는데 대부분 오늘 사실 들어온 거죠. 이 90만 주가 한 80만 주, 81만 주가 오늘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거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 오늘 외국인 자금 21만 주까지 포함을 해서 이 두 개의 물량, 그리고 이 외국인 물량이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그 부분만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포스코 엠텍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포스코 그룹이다 라는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힘입어서 이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매수세가 더 강하게 유입됐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때는 앞으로 이 철강 가격에 대해서 인상이 나와주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121선을 자리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음 영상을 촬영할 때 참고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